안녕하세요.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 아이콘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전 강의에서는요, 개방형 혁신 R&D 전략,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R&D 참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때 정부 R&D 사업 참여 팁 10가지 하고 정부 R&D 사업 현황 및 참여 전략 1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R&D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특강인데요.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되는 사업 계획의 필수 전제 조건, 2. 성공률을 높이는 신청 자격 및 신청 조건, 가점 및 우대 사항 관련 제언, 추천 과제 공고문 분석, 5. 사업 계획 작성 방법론, 6. 100% 선정되는 팁, 7. 정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3년 내외 초기 기업 대표의 1인 3역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번은 연구자, 2번은 대표님, 3번은 기획인력입니다.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펀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죠. 자기 돈 아니면 타인 돈. 이제 타인의 돈을 획득을 하려면 이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데 이 사업 계획서는 이제 설득력이 높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부 사업 계획서든 중기부 산업부 사업 계획서,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서가 되겠죠. 1번의 연구자는 기술 개발 일정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그게 설득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요. 예. 2번 대표 같은 경우에 자신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자신의 사업 일정이요. 그렇지만 세 번째인 경우에는 중기부라든지 산업부, 전문 투자가들, VC라든지 투자 유치 계획서를 써가지고 최대한 매력적으로 어필링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그래서 심플 이지 스토리 형태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의외로 3년 내외 초기 대표님이 1인 3역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창업자고요. 2번은 창업 사업화 자금 평가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업진흥원이 되겠죠. 세 번째는 R&D 과제 평가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엔젤 투자자, 다섯 번째는 전문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 벤처 캐피탈이 될 것입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역, 고객, 성장 및 시장, 관심 내역인데요.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명자로서 아이템에 대한 매력에 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발명자니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팀의 학력, 경력, 실력, 특허 보유 여부나 차별성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에 대해서 거고요. 4번은 창업팀의 기존 아이템과의 차별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팀의 사업가적 마인드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 아이템보다도 경영진 대표님의 사업가적 마인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고객은 설문조사이고요. 1번은. 두 번째는 매출 연부를 중시하고요. 세 번째 R&D 과제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를 매우 중시합니다. 엔젤 투자자는 매출 발생 시기를 중시하죠. 손익분기점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VC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에 대한 초기 고객의 반응 지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성장 및 시장 관련해서는 창업자는 현재 시장 규모에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 시장에 대한 경험, 세 번째 R&D 과제 평가자는 매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매출이 현재 없어도 됩니다.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시장에 대한 특징에
관심이 많고요.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 그 기업의 성장성하고 시장의 확장성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내역은 1번 창업자인 경우에 발명자로서 아이템에 대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몰입이죠.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두 번째 창업 사업화 자금 평가자인 경우에는 시제품, 시연 등 창업의 준비 사항에 관심이 많습니다. R&D 과제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R&D 인적 및 물적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경쟁 제품, 경쟁 기술에 관심이 많고요. VC들은 경쟁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2번하고 3번이 있는데요. 그래서 2번은 창업진흥원에서 많이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요. 3번은 전문기관이 기정원에서 중기 벤처부 기준입니다. 서로 간에 그 중복성이 없습니다. 예,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요 아이템을 해서 과제를 하더라도 창업 사업화 자금하고 R&D 과제는 중복성이 없다. 예, 세 번째, 정부 사업, 창업 사업화하고 R&D 자금 참여 전략입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전하고 업력 3년 이내, 그다음에 업력 3년 이상부터 3년 이내로 구분했고요. 사업자 등록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예비 창업 패키지 혜택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3년 이상은, 그 다음에 예비부터 업력 3년 이내에는 창업 성공 패키지, 예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였습니다. 예, 요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팁스로 가면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그 다음에 이제 빅3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그 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 팩. 3년 이상에 이렇게 보면 3년 이내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를 보시면 K 유니콘, 아기 유니콘이죠. 최근에 한 40개사를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R&D 자금으로 넘어가시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전략형 창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사업의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또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콘 및 추천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 과제 및 공공연구관의 기술 이전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예, 최근에 그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안산, 경남 진해부터 청주까지 이런 사업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지방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의 진흥원 등이 해당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K 유니콘도 있었고 빅3도 있었는데요. 그럼 빅3, K 유니콘, 아기 유니콘 2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빅3는 전담기관이 키아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그 밑에죠. 대학 및 출연연이고, K 유니콘은 창업진흥원, 그 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창업진흥원이고, 주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강소기업 100은 기술보증기금이고요. 모집 규모는 빅3는 200개사, 아기 유니콘은 40개사, 소부장 스타트업은 20개사, 후보로 60개사를 별도로 모집하고요. 소부장 강소기업 100은 올해는 45개사. 사업화 자금을 보겠습니다. 빅3는 2억에서 3억이고요. 아기 유니콘은 3억 원, 그 다음에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2억 원입니다. R&D 연계를 볼까요? 빅3는 전략형 창업 4억 원, 시장 확대역 6억 원과 연계가 되고요. 아기 유니콘은 시장 확대역 6억 원, 서면평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는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서 전용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지금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R&D 가점을 보겠습니다. 빅3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아기 유니콘은 3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죠. 그러니까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이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의 최대 가점이 5점입니다. 그 5점 외에 별도로 인정은 되진 않습니다. 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가점이 5점인데 그 외에 또 3점을 받았다고 해서 8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별도 인정이 현재 없고요. 소부장 스타트업 팩은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점 5점 외에 별도로 인정이 된다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확인이 좀 안 됐는데요. 소부장 강소기업 팩은 최대 가점 5점 외에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가점 5점을 받으셨으면 소부장 강소기업에 최종 선정이 됐으면 10점까지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신 겁니다. 기타 사항을 좀 보면 아까 빅3 같은 경우에는 전략형과 시장 확대형에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 R&D 연계가 빅3에 선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티파에 기정원의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별도의 또 TO도 아닙니다. 이게 좀 약간 모호하죠. 예. 그러니까 일례로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IP R&D 연계죠. 창업도약 패키지는 4차 산업, IP R&D 연계는 그 소부장인데 전략형 창업의 모집 규모가 별도로 TO가 있습니다. 예, 정규회예요. 그 다음에 K유니콘을 보시면 예비 유니콘 15개사의 경우에 3점 가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용어를 좀 보시면 아기 유니콘이 기업 가치가 1천억 원 미만이고요. 예비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천억 원 이상, K유니콘은 1조 이상이죠. 근데 이게 아기 유니콘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고 예비 유니콘이 지금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비 유니콘이 더 큰 거지 않습니까? 예, 큰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고 이제 아기 유니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가점이 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고 통합해서 양쪽 사업에 다 인정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말로 네 번째입니다. 기존 그 티파 기정월이죠. 그다음에 KEIT 상기평입니다. 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죠. 산업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이 있습니다. 예, 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기부 산업계획서 파트 1, 파트 2 작성 방법 교육이 있고요. 중기부 대면평가 준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동영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연결이 좀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산업부라든지 중기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장감, 현실감 높은 실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선정되는 사업계획서의 필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핵심 전제 조건 4가지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정부 지원 사업이 1.5억에서 4억까지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팁스 같은 경우 5억까지 되죠.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는 4가지의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허 출원 등록 지적재산권이고요. 당연히 선정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수입니다. 현재 등록이 안 됐다고 하면 예비 출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외부로부터 기술 도입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 참여 인력입니다. 참여 인력은 현 2명에서 3명이고 신규로 한 2명 이상이면 더 좋고요. 당연하죠. 고용 창출이 정부의 방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 갖추어진 사무실입니다. 현장 실사죠. 예, 현장 조사라든지 현장 실사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단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계획입니다. 수출 가능성 또는 수입 대체 가능성. 이 핵심 전제 4가지를 좀 충족을 해야 된다. 경험상 위 4가지는 필수이며 준비되기 전에 해봤자 제대로 사실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가지를 다 안 갖췄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종 선정되는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상기 내역들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성공률을 높이는 신청 자격 및 신청 조건입니다. 자격 및 현황 분석 첫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사업은 신청 자격이 단순합니다. 예, 디딤돌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년이고 1.5억입니다. 사유는 신청 자격이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이하인 경우. 경쟁률이 낮은 사업은 신청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2억 원 이상이고 단연이 되겠죠? 2년이 될 겁니다. 전략형 창업과제를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개발 사업인 경우에 최소 매출액이 20억 이상,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이죠. 이 경우에 최소 매출액 20억 이상으로서 신청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사업에 그럼 신청하려면 최소한 신청 자격은 1년 전에 갖춰야 됩니다. 바로 신청 자격을 갖춘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그러니까 신청 자격이 까다로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 1년 전부터 자격을 갖춘 후에 해당 사업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형 창업과제, 4차 산업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죠. 빅3인 경우에는 최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도입을 받으시면 자격이 됩니다. 아니면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노비즈 인증, 그 다음에 TCB 우수 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사업화 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등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해 하셔야지 이 전략형 창업과제 2년에 4억 되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벤처기업 인증이 기보라든지 중진공에서 지금 민간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협회에서 위스탁하는 거로 지금 공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및 현황 분석 두 번째입니다. 기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연초에 여러 건의 세부 사업이 공지가 될 때마다 약간만 수정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기본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 놓으시면 첫 번째 디딤돌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동시에 복수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한 건에 대해서만 최종 협약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중복성 문제가 있는데 중복성 문제는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1번부터 3번까지의 사업의 동시 조건을 좀 보시면 7년 이내에 해야 되고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창업기업입니다. 네트워크는 좀 제외가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혁명 16개 분야, 그 다음에 소부장 6개 분야, 빅3인 경우, 그 다음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도입,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벤처기업 인증, TCB 우수 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아니면 기업부설연구소, 이거는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의 조건이 되겠죠. 아니면 이노비스. 기업부설연구소는 직원급여의 비과세 항목 증가라든지 회사의 4대 보험 등 세금 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 및 현황 분석 세 번째입니다. 경쟁률을 고려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디딤돌 창업과제가 올해 1차부터 2차까지 자유공모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겠죠. 디딤돌 창업과제는 신청 자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템이 4차 산업 등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전략형 창업과제에 품목 지정에 동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1년에 1.5억이고 전략형 창업과제는 2년에 4억 원입니다. 발표 시간도 다릅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이제 대면 평가에서 발표가 20분, 예상 질의 답변이 20분이고요. 전략형 창업 과제인 경우에 빅3 같은 경우에 대면 평가 토론식 대면 평가라고 하죠. 요즘은 10분 발표에 50분 질의 응답입니다. 예, 금액이 클수록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이렇게 보면 1차보다 2차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차수가 뒤로 갈수록 경쟁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재밌는 건 경쟁률이 매우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될 만하고 우수한 기업들이 1차에 많이 되셨겠죠. 물론 실기에서 2차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디딤돌 사업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 4차까지 모집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5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차수가 뒤로 갈수록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예, 이 점 고려하셔서 이번에 2차 그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2차가 7월 30일까지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접수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에 2차 혁신형 창업 협약 대상입니다.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2020년도 사업으로 치면 이게 전략형 창업 과제입니다. 2년에 4억 원인데. 근데 2차 때 202개를 모집했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깎임이 없이 3억 9천에서 4억까지 다 지급이 됐고요. 1차보다도 난이도가 많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중복성 검토입니다. 이제 파트 1이 있는데 그 파트 1을 입력할 때 제목이라든지 키워드, 내역 등 파트 1 입력할 때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일단 1차로 그 중복성 검토에 대한 내역은 파트 1에 입력된 거로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파트 2를 보겠죠. 중복선의 판단 요소는 개발의 목표, 개발의 방법 및 개발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을 보면요. 판단의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이죠. 서로 다른 개발 주체 간의 개발의 목표와 내용은 동일하고 개발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 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사업 보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복으로 또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기술 개발 과제를 하더라도 당연히 목표라든지 수행 방식, 개발 단계가 다른 경우에 중복이 아니겠죠. 세 번째 중복성의 예외입니다. 이제 중기 벤처부 장관께서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 주체를 설령 개발의 목표, 방법, 개발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경우,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정평가라든지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중복성 검토 방법입니다. 1차로는 그 NTIS하고 SM택에서 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중복성이 의심되는 과제인 경우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중복성 검토 두 번째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지원 이력 입력 요청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냈습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들을 여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사업을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해당하고 입력 항목은 사업 개요, 내용, 분야, 예산, 담당자 정보. 지원 이력 수집 대상인 경우에 보시면 업체명,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 지원일자, 지원 내역 등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분야도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통합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중복성, 지방비 사업에서 중복성을 많이 본다는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추천 과제.
아이콘의 서면평가 면제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예, 그 서면평가 면제 및 가점 3.5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점은 이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가점 5점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전차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추천과제의 강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강력한 컨설팅 기능입니다. 예, 꼭 그 추천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전차 강의를 참조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대응형은 그 서면평가 면제 추천이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이콘 및 혁신센터죠. 중소기업 혁신센터에서 추천 과제로 하고요. 디딤돌의 첫걸음도 아이콘 및 혁신센터입니다. 이제 구매 조건부 같은 경우에 가점인데 아이콘인 경우에 가점 3점,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인 경우에 2단계죠. 그래서 아이콘인 경우에 가점 5점. 매우 큽니다. 예. 예,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전차 그 개방의 혁신 R&D 전략, 정부 R&D 사업 참여 팁 10가지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상향식 지원 졸업제 및 동시 수행 과제입니다. 이제 상향식 지원인데 초기, 도약, 성숙으로 역방역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부장 R&D 외를 제외하고는 상향식 지원이어야 되고, 이제 개선된 거는 이제 총 4회 기술 혁신형 창업성장 당동격 R&D는 총 4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인 경우에 수출 지향, 시장 확대, 시장 대응. 창업성장은 팁스하고 전략형 디딤돌. 이 6가지 중에 총 4회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동시과제 수도 단독형 R&D 1개만 가능하고 여기에 단독형 및 협력형인 경우에 2개까지. 협력형하고 협력형인 경우에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독형인 경우에는 이제 수행이 불가능한 거고요. 다섯 번째, 중소기업 기술혁신센터 R&D 멘토링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에 공고가 됐고요. 중소기업 퇴직과학기술 간의 기술 분야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R&D 기획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모의 대면 평가, 후속 컨설팅을 지원하는데요. 240개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2개 분과 20개사씩 모집을 해서 240개사를 모집하고, 여기 보시면 황점점에서 이제 전 원장님이시죠. 기계연에 또 시작해 우수한 퇴직 과학기술 인력이 R&D 멘토링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실습 특강, 그 다음에 산학형 네트워킹, 모의 대면 평가, 후속 컨설팅 등의 그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역량이 아까 1인 3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다 1인 3역을 하실 수가 없다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 멘토링 캠프에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7월 3일까지 현재 접수 중에 있고요. 참가 신청서도 한 장으로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고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관리 지침 좀 변경된 내역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입니다. 첫걸음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중기벤처부 R&D 수액 이력이 한 번도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 재창업 과제는 중복 수혜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업으로 과제를 하셨었으면 다시 이거를 참여하실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성 참여 과제라든지 소셜 벤처 과제인 경우에 2020년도 이전의 과거 지원 이력은 수혜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2019년도에 첫걸음 그러니까 디딤돌 과제, 여성 참여 과제를 수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업체는 또 2020년도에도 여성 참여 과제 디딤돌을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여성 참여 과제 참석 자격은 이따 보시겠지만 자격이 되시면 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혁신개발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더라도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2020년도 이전의 지원 이력 및 수혜 이력, 수혜 횟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첫걸음 수혜 이력만 제외하고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성기업이 2019년도에 혁신형 창업, 올해로 말씀드리면 전략형 창업을 수행 중인데 2년짜리죠. 2020년도에 디딤돌 여성 참여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도 이전 거는 수혜 이력하고 그 수행 횟수가를 미적용한다는 거죠. 기타의 R&D 기획 역량 제고라든지 인력 활용 지원 사업,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이라든지 콜라보 R&D 예비 참여, 네트워크 기획 1단계 이런 사업들은 수행 이력에서 예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관리 지침 두 번째 핵심적인 변경사항을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제 및 수행 가능 과제 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기술혁신 창업성장은 총 4회까지. 수행 가능 과제 수는 단독형인 경우에 1가지, 단독 협력인 경우에 2개까지. 여기에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1개를 더 추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졸업제 사업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든지 창업성장 사업을 제외한, 그러니까 협력형이라든지 정책형 사업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 하나가 첫 번째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 50억 이상이면서 3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3%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이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 협력형을 2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협력형이나 정책형으로 1가지 과제를 더 추가로 수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은 졸업제, 수행 가능 과제 수, 매출액 기준에서 또 다 적용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상향식으로만 역방향 금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은요. 예, 네 번째 수행 가능 과제 수 관련입니다. 예. 접수일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하고요.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예, 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예.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인데 이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입니다. 이제 공동개발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기관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는 용어죠. 예. 아까 여성 참여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요. 예, 중복 수혜도 가능하고요. 그럼 여성 참여 과제, 여성 기업의 신청 자격은 좀 보시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확인이 돼야죠. 신규 채용이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 창업기업 1인 이상이고 정규직, 해당 R&D 과제 수행 조건이죠. 경력 단절 여성 신규 채용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 수행 조건. 또 이것도 예비도 가능합니다. 여성 예비 창업팀인 경우도 창업팀 2인 이상이 50% 이상의 경단년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성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도 가능합니다. 예. 여성 참여
과제 유형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은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제언입니다. 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의 경우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사항, 가점이죠. 가점은 우대사항은 이제 고용 현황인데 요즘 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점 때문에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 가점이 5점인데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등급이 가점인 경우, 가점 3점. 근데 이거 해당 사항이 없겠죠. 첫걸음인 경우에요. 전에 중기부 과제를 수행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첫걸음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이 기업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가점을 받기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과제의 첫걸음인 경우에 가점이 당락에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차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술 이전을 한 경우에 1점에서 2점의 그 가점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하는 기업인 경우에 2점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인 경우에 3점입니다. 이게 새로 신설됐고요. 가점 때문에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남들이 그 가점을 획득을 한다고 하면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점은 가점을 떠나서 어디에 제한을 한다든지 보증을 받는다든지 자격 조건으로 또 취득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벤처 인증이라든지 리노비즈 이런 거를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형 창업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가점은 가점을 떠나서 자격 조건으로 취득해야 되고 다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점 때문에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없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략형 창업과제입니다. 앞에 그 디딤돌 창업과제하고는 거의 똑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인데요. 그 앞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까지는 이게 있었습니다. 14번을 보시면 이제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다 똑같은데요. 앞에서는 1억 이상, 창업성장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서 이제 1억 이상인 경우로 일어난 거고요. 기술 이전 가점 똑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과제인 경우 5점 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일자리 평가 우대 사항입니다. 이제 고용 친화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대면 평가 그 지표상에는요. 창업성장 R&D는 10점, 기술혁신 R&D는 20점입니다. 아마 SM택에 들어가시면 일자리 평가 관련해서 정보 동의를 하라고 아마 팝업창이 뜰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일자리의 양이 70점, 일자리의 질이 30점인데 일자리 양은 고용 증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규모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중에서 더 높은 평점을 반영을 해서 70점. 성과 공유는 가의 미래 성과 공유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까지. 그다음에 근로 환경을 보시면 근로 시간 단축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이것도 심스에서 그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전담기관, 전문기관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한 2주 걸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과제 공고문 분석입니다. 이게 그 지피직이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이 공고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지만 이 공고문 분석이 되셔야지만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이거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죠. 전략형은 도약, 디딤돌은 초기인데 뭐 팁스 5억, 4억, 1.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걸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혜 이력을 인정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어요. 19년도까지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에 2차가 7월 30일까지 창업성장기술교육 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디딤돌 창업과제에 응시를 하시면 전략형 창업과제도 같은 차수에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디딤돌 창업과제에 제안하시면 물론 전략형 창업과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셨다고 하시면 중복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복수 전략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원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2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3일부터 30일까지고요. 첫 건은 과제가 266개를 모집합니다. 예. 첫 걸음 과제는 사업계획서가 한 15페이지죠. 그래서 디딤돌이 첫 걸음, 여성 참여 과제, 소셜 벤처, 재창업 과제인데 아까는 이제 디딤돌 과제하고 전략형 창업 과제를 동시에 같은 차수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일 차수에 한 개의 세부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복수 지원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의 예산이 266개인데 319억 원입니다. 2차도 보시면 159억 원. 이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1차 및 2차 예산은 2020년도 지원에서만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에 2021년도에 집행하는 거는 21년도, 내년도 예산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2차 모집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금액이 적게 나간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딤돌 창업과제의 선정평가입니다. 60점 이상이면 추천이 되죠. 예, 서면평가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는데 필요시에는 하고 필요시가 없으면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평가가 뭐냐면 이제 등록된 평가위원들한테 등록된 PC, IP를 기준으로 1일에서 2일에 걸쳐서 사업계획서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을 포함해서 간사를 포함해서 질의응답이 서로 간에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제안했던 그 기업들, 창업 기업들하고는 사전 질의라든지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구성은 산학연 전문위원 5인 이상, 평점을 구하는 방식은 위원별 점수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다음에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이 되겠죠. 예, 대면 평가도 똑같습니다. 위원 구성이라든지 평점을 구하는 시기, 여기에서 가점하고 감점을 포함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현장 조사입니다. 여기서 현장 조사 이제 제외의 대상이 6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또 설명드리기 전에 또 올해 또 이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전문기관이 팁합니다. 기정원이죠.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볼까요? 전문기관. 그 다음에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방청입니다. 이게 팁파. 이게 지방청인데 예전에는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현장 조사, 진도 점검, 최종 점검은 지방청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현장 조사, 진도 점검, 최종 점검은 이제 관리기관인 지방청에서 했고, 최종 평가는 이제 서면으로 했었는데 보통 티파에서 했었죠. 근데 이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 지방청에서 하던 현장 조사 및 이런 기능들이 최종 점검 기능들이 티파에서 하는 거로 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침 티파에서 수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장 주사 제외 대상을 좀 보면요.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 기보 등 기술성 사업성 기평가 기업, 그 다음에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 인증기업, TCB 4등급입니다. 여기서는 4등급 이상. 그 다음에 창업사업화 연계를 통해 추천된 기업, 그 다음에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로 판정된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디딤돌 같은 경우 대면평가인 경우에 2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입니다. 예, 2018년도에 디딤돌 창업과제 1차 경쟁률을 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2018년도에는 5차까지 있었습니다. 디딤돌 창업과제가요. 그래서 서면평가 신청자 수가 2,500개 기업이 제안했던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서면평가를 통과한 데가 495개였습니다. 그래서 대면평가를 최종 통과한 기업이 315개.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8대1입니다. 보통 한 10대1 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러면은 이제 서면평가는 4대1에서 5대1인데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5개, 분과별로 15개 중에 3개, 4개만 선발이 된 겁니다. 서면평가에서. 여러분, 15개 중에 3등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면평가로 가면 1.6대1, 해서 2대1에서 1.5대1.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게 사업계획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잘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울러서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가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평가,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언택 평가라고 하죠. 사업계획서 사전에 공지가 됩니다. 평가위원들한테. 한 3, 4일 동안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겠죠.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1회하고 2회 내에 사전 지지서를 보내고 제안했던 기업들이 답변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대충 사업계획서를 써서는 안 되고 정말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전략형 창업과제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차 산업, IR이 4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이 있죠. 4차 산업은 145개를 모집을 하고요. 소부장은 70개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4차 산업인 경우에 사업화 연계과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업진흥원에서 추천과제가 있습니다. 창업교육 패키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면 추천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면평가가 면제가 돼서 대면으로 가는 건데 별도의 TO로 50개사죠. 근데 창업교육 패키지가 210개사니까 4대1 되겠죠. 소부장인 경우에도 IP R&D 연계과제입니다. 별도 TO로 20개가 있는데요. 이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신청한 과제, IP R&D라고 하죠. 예, 과제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연계하는 거로 갑니다. 2차에서 이제 빅3가 1차 때는 이제 85개를 모집했는데 2차 때는 지금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아트에 빅3 추천 과제에 연계한다고 현재 지금 이렇게 공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전략형 창업과제는 30페이지죠. 동일 사업 내역에서는 동일 차수죠. 한 개의 세부 과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되고요. 신청 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인 경우에 16개, 16개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 조건이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소부장인 경우에 6개, 소재 부품 장비인 경우에, 빅3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예, 3개 분야고요. 그래서 그 4차 산업인 경우에 추가 조건을 좀 보시면 스핀오프한 경우, 예, 그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 또는 그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창업하신 경우 스핀오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경우, 그다음에 혁신 인증이라고 해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금융평가 우수 등급인 경우, 그러니까 5등급 이상이거나 기보로부터 보증받은 경우로 기술사업화 평가등 BB 이상인 경우,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1년 전에는 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략형 창업과제도 똑같습니다. 선정평가 점수는 60점 이상인 경우에 서면, 대면 추천이 됩니다. 전략형 창업과제인 경우에 대면 평가가 좀 3가지의 그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평가는 그 4차 산업, 소부장, 빅3 공통으로 다 하고요. 필요시합니다. 예,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이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접수 합계의 삼술 평균이고요. 여기 대면 평가는 아까 세부 사업별로 다릅니다. 4차 산업은 대면 평가고요. 소부장인 경우에는 사업성 심층 평가를 합니다. 네, 빅3인 경우에는 대면 토론 평가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성 심층 평가를 보시면 평가위원 구성이 기술 분야별 전문가, VC 등 투자 전문가, 필요시에는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를 포함한 3인 내외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별 산술 평균 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간점을 포함한다. 최고 최저를 안 빼죠. 예,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부장 연계, 아까 그 IP R&D죠. 20개 연계 과제인 경우에는 대면 토론식 토론 평가로 운영이 또 가능하고요.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빅3인 경우에 대면 토론 평가인데요. 예. 기술별 전문가 VC 등 투자 전문가 필요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를 포함하여 여기서는 3인 이상입니다. 예. 아까는 3인 내외였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위원별 산술 평균 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간점을 포함한다. 최고 최저를 안 빼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1차 때 10분 발표에 50분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6가지는 그 디딤돌 창업과제하고 동일하고요. 예. 참고로 전차 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티파의 지방비 초기 사업의 R&D 지원 전략 사례입니다. 예, 디딤돌 창업과제인 경우에는 1년에 1.5억, 경쟁률이 매우 높겠죠. 전략형 창업과제 2년에 4억 원 매우 낮고요.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 6억 원에 높습니다. 예, 11대 1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요. 경기도 기술 개발 사업도 지방비 사업 좀 낮죠. 중앙 사업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복수 전략. 정말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이다. 이때는 이제 선도 기업과 협업해서 대파이 전략으로 네트워크 기술 개발도 참여하고 지방비 사업이든 추경에도 참여하고 추경 전략. 올해도 또 추경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추경이 3차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틈새 지원 전략이라든지 추석 면절 제한 전략, 휴가 시즌 제한. 남들 놀 때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공고가 뜨면 그러면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추경이죠. 기술혁신개발 사업 일본 소부장 대응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에서 그 2개만 수행 작년 기준입니다. 제외해서 제외가 됐고 사업비 사업감도 하지 말라고 평가 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또 소멸평가도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140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지원 자격인 경우에 제한해서 최대 2년에 6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소멸평가 면제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지향형 최대 20억이죠. 예, 매출액 100억에서 700억.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500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장 확대형은 매출액 20억에서
700억 미만 6억 원이고요. 시장 대응력은 똑같습니다. 매출액 20억에서 700억 미만으로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의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등 같은 차수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시장 대응형의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시장 확대형에도 중복 신청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점 강조드립니다. 예, 지원 규모를 보면 4차 산업에 150개 모집을 하고요. 소부장, 제도약 기업, 사업 전환 기업이고요. 사업 계획서는 25페이지고요. 동일 내역 사업, 4차 산업, 소부장, 제도약, 사업 전환 기업에서 동일 차수에서는 한 개 세부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동일하게 2차 접수도 7월 30일까지입니다. 시장 대응형 선정평가를 또 동일하게 60점 이상이죠. 서면평가는 필요시에 온라인 평가로 대체 가능하고 평가위원 구성은 산학연 전무가 5인 이상, 평점 구하는 것은 최고지점을 뺀 점수 합계의 산술평가. 대원평가는 필요시에 토론식 및 대면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평가위원 구성 및 평점 구하는 식은 같습니다. 현장조사는 필요시에 현장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만 한다고 하니까 시장 대응형. 매출의 20억대는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그 다음에 수출 지향형에서는 현장 조사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 대응형 경우에는 그 대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 현장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확대인 경우에는 민간 투자 연계형이 있고 소부장, 빅3, 서비스 R&D 또 4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계획서는 30페이지고 동일한 사업 내용 내에서 동일 차수에 한 개의 세부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빅3인 경우에는 이걸 좀 보시면 빅3 과제 중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업지원위원회에서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정 유형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이 점 참조하셔야 됩니다. 82개가 있지만 이 빅3, 키아트의 빅3에 선정된 기업들한테 별도의 TO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 선정된 기업들한테 빅3로 선정된 기업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 정규 코스로 그 지원하시는 그 TO는 더 적어질 수 있겠죠. 그 점 감안하시고요. 시장 확대형 자격입니다. 공통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고요. 민간 투자 연계형 같은 경우에 벤처 또는 이노비즈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5억 이상의 민간 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 옵션부 보증 또는 보증 연계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품 기업 확인서를 가져야 되고요. 앞에도 전략형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부품 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확대형부터는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연계형인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은 1.5배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만 할 때는 5억이 아닌 7.5억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로만 보시면 신주 발행, 보통주, 우선주인 경우에 5억 이상, 10이라고 하죠. 절한사채,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이 경우로만 투자를 받으셨다고 하면 7.5억 이상. 그 누적 개념입니다. 3년간 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이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일합니다. 시장 확대형도 60점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서면 평가는 그 각 세부 사업별로 공통이고 필요시에 생략하거나 온라인 평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 평점 구하는 식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 합계 산술평균이고요. 대응 평가도 동일하고요. 필요시에 심층 평가 또는 토론식 대면 평가 형태로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조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향형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35페이지 정도 되죠. 1차에 25, 25개, 2차에 25개를 모집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공공연구기관 등 참여가 필수고 IPRN도 참여가 필수입니다. 서면평가 및 사업성 심층평가를 합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예, 구매 조건부가 있는데요. 예, 구매 연계형 5억 정도고요. 공동 투자 12억 시업에서 24억 원인데 644개를 올해 모집합니다. 작년 이제 경쟁률을 보면 3.4대 1 정도 됐고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2단계 같은 경우에는 60개를 모집하는데 2억 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11.6대 1이었습니다. 예, 이 점 감안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원 과제 횟수에도 안 들어가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집하는 규모는 또 작습니다. 60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그렇지만 꼭 복수 전략할 때 꼭 지원을 하시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브릿지 소부장 및 기술 이전 조건입니다. 1차 때 그 30개를 모집했고요. 2차 때 20개, 7월 초에 첫째 주에 공고가 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개,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한 19개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부장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고요. 기술 이전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이거나 3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예정인 경우에 공동 개발 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기관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IPR&D 전략은 연계가 필수고요. 당해 1차하고 2차인데 1회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테크브릿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도 60점 이상이면 추천이 됩니다. KTRS 평가라고 해서 이제 기보 평가가 있고요. 토론식 대면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70점입니다. 구성은 기술 분야별 기술 전문가 및 사업화 전문가 5인 이상, 그 다음에 위원별 점수 및 최고 최저를 뺀 점수 합계 산술 평균 점수로 하되 가점과 관점을 포함하고요. 여기에서 중기벤처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유일하게 사전 질의서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예, 사업계획서가 공유가 되고요. 평가위원들한테. 또 디딤돌 같은 경우에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이잖아요. 이거는 30분 발표에 60분 질의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이 9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평가단 평가가 있습니다. 예, 2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 예, 테크브릿지가 2년에 8억인데 KTRS 평가를 통과해야 되고 기보 토론식 대면 평가 70점에 국민평가단 평가 30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해당 사항 없고요. 이제 이 내역은 2차 때 RFP가 공시된 겁니다. 예, 48개가 지금 공시가 됐고요. 이 중에서 20개, 19개 정도가 선정 제안을 하면은 이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